예, 이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에 관련된 얘기죠. 잠시만요. 자, 이벤트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벤트는 쉽게 해서 축제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트렌드가 그러면은 이런 쪽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한번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거는 기획된 거예요. 예. 기획된 거는 뭐예요? 무엇인가 프로듀서가 있다는 거죠. 예, 프로듀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가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공간, 미디어적 교감이 있죠. 현대적인 이벤트는 뭐냐면 이벤트가 일어나는 한 공간이 있고 미디어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 공중파 방송으로 되던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개인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일어나던 이런 식으로 미디어적 교감이 있어야 돼요. 미디어가 들어갔을 때 이벤트라는 것 자체가 현대적 의미의 이벤트는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벤트라는 거는 미디어적 교감이 없어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건 축제보다 훨씬 더 큰 의미고 현대적 의미에서는 과거의 축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수업에 하는 거는 이 트렌드가 전통적 축제의 의미에서 현대적 이벤트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변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 꽃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꽃은 뭐예요? 무슨 꽃 정원, 박람회 같은 것들도 있죠. 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되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게 다 주제가 돼요. 거의 모든 게 다 주제가 된다고 될 수 있습니다. 음악 뭐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라는 거는 일상처럼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행, 관광이랑 동일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벗어난다 그러죠.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가장 우리 퍼머넌트 라이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벤트라는 거는 관광처럼 템포럴리하게 어떤 시작과 끝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지점이 있더라. 자, 그리고 미디어가 들어가고 뭐 미디어 들어가기 전에도 다수를 대상으로 이러한 것이 진행이 되었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이벤트는 다수를 대상으로 미디어라는 것을 적 교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소수가 다수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축제라는 것들도 같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거는 전통적 의미의 축제는 무엇인가 굉장히 성스러운 행사였었죠. 예. 그래서 노는 것도 축제고 뭐 축제지만 의미가 다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 물고기가 어촌마을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아니면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많은 축제들이 카톨릭식 사순절 고난주일로 넘어가기 전에 뭘 한다? 하기 전에 즐기자. 잘 못 먹으니까 즐기자.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자, 이러한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과 동시에 또 반대로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만큼은 그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정말 막 나가보자 하는 세속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하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쉽게 하면 요즘 막 클럽과 같고 그냥 막 노는 거예요. 노는 건데 여기 귀족들이 체면이 있지. 얼굴이 팔리고 지금 누구네 집 딸이고 누구네 집 부인인데 함부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이고 귀한 그러다 보니까 얼굴 가리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축제가 제가 이제 보통 실강할 때는 이상한 미친 축제들 많이 보여주는데 정말로 아주 막 도른 축제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치즈 굴러가는 축제 막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막 코 깨지고 팔 부러져 가면서 치즈 잡으려고 막 롤링 치즈 페스티벌이라고 영국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미술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스포츠 축제도 있고 레크레이션 축제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이 돼요. 자,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광 트렌드에서는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또 추세이기도 해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심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연 발생적인 것보다는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관광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뭐 관광 관련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축제 기획이거든요. 예,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2,000개 정도 있었어요. 한국에 1년 축제가 365일에 2,000개면은 하루에 전국에서 대략 얼마입니까? 한 6회 정도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굉장히 많아요. 각 마을별로, 각 읍별로, 동별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축제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트렌드를 좀 더 볼 것이고. 자, 주제는 전통적으로 찬양의 대상을 보통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음악 축제죠. 자,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양은 빼더라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축제들 많죠. 지금 한국에도 이건 전통적 개념이에요. 음식이라든지 동물에 관련된 축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철새 축제가 굉장히 많죠. 철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식물, 꽃이 제일 많아요. 꽃에 관련된 축제라든지 한국은 무슨 조롱박 축제도 있고 제일 큰 축제는 벚꽃이죠. 벚꽃에 관련된 축제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전통적 주제는 음악, 음식, 동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대상이 돼서 진행이 됐더라. 진행이 됐다. 이런 게 이제 전통적 개념의 축제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여전히 많아요. 관광 산업에서.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음식에 관련된 축제들 굉장히 많이 하죠. 갓김치 축제부터 해갖고 무슨 청양고추 축제, 뭐 별의별 축제들이 다, 조롱박 축제도 있잖아요. 별게 있고 송어에 관련된 것도 있고 무슨 저기 물고기 관련된 것도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축제 기획이 굉장히 무슨 트렌드처럼 한 근 1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배우셔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본질적 생각을 표현을 해요. 축제라는 거는 원래 원칙 자체는 그 지역, 자연 발생적 축제는 그 지역의 기본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촌 마을에서는 어떤 축제가 있죠? 풍어제가 열릴 수밖에 없죠. 자, 농촌 마을에서는 풍년제가 열릴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사회의 본질적 생각이에요. 꽃이 원래 저기 포르투갈 섬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데이라 섬. 마데이라 섬 같은 경우에는 꽃 축제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꽃이 야생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본질적으로 그러한 이제 것들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의 상징적인 거를 어떻게 한다, 중요한 건 극적으로 표현을 하더라. 그냥 문화의 상징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극적이란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연극 영화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인가 연극이나 영화가 우리 일상의 이야기보다 훨씬 재밌는 건 뭐예요?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극적은 연극에서 극자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 과장시키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꽃도 훨씬 더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음악도 훨씬 더 과장하고 스토리를 입히고 감정적으로 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자, 이러한 표현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에요. 지역사회 본질적 생각에도 제가 말했듯이 어촌마을, 뭐 농촌마을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 전통적 의미의 축제라는 건 뭐예요?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원래 오래된 행사 자체가 퍼져나가게 된 거고, 현대적 의미에서 축제를 만드는 거는 만약에 이런 문화적 상징이라든지 지역자의 본질적인 생각이 표현되지 않았을 때는 축제로서의 뿌리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반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축제가 이제는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냐 그러면은 이벤트라는 이름으로도 바뀌어가죠. 그래서 홀마크 이벤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과거의 지역사회에서 하던 그 축제의 개념이 아주 큰 의미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뭐 종교적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 이벤트는 뭐 성지의 크리스마스 같은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의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이벤트나 뭐 이런 거는 리오 카니발이라든지, 상업적 이벤트는 만국박람회, 쉽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죠?
엑스포죠, 엑스포. 예, 엑스포 같은 것들. 스포츠 이벤트, 이건 메가 이벤트라는데 월드컵, 스포츠도 이렇게 홀마크가 엄청나게 커진 의미로 변해가고 있고, 정치적인 이벤트, IMF 세계총회 같은 거, 뭐예요? 마이스 산업 같은 거. 결국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축제라는 개념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종교적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보여주고 지역의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였다면은 현대적 의미의 축제 자체는 아주 전 국민이나 전 세계가 대상으로 한 엄청난 규모, 그리고 미디어를 끼면서 이러한 대규모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광 경영학적으로 다시 넘어와서 경영학적으로 넘어오면은 이러한 홀마크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수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 아니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일어나는 트렌드가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 같은 경우에 정치적 이벤트나 이런 거 다 묶어서 뭐라 해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마이스 산업이 크게 각광받지 않았으면 지금 마이스 산업이 관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이유는 뭐예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회의, 미팅에 관련된 거, 인센티브 투어에 관련된 거, 컨퍼런스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익스히비션에 관련된 거, 그 마이스 산업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옛날의 축제하고는 다른 현대적 의미의 이벤트로서 만들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 경영학적 트렌드 자체는 요 이벤트 사업적 축제 쪽에 관련된 거는 계속 트렌드가 유지될 거예요. 왜냐면 돈이 되기 때문에. 돈 된다는 표현 자꾸 수업 쓰는데 어쨌든 경영학과에서는 중요한 게 수익이 나야 되잖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예, 월드컵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올림픽 같은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지만 어떻게 돼? 무형의 자원을 국가를 그 도시라든지 그런 거를 광고하는 거죠. 예, 무형적으로 이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축제로 들어오면 축제와 문명이라고 봤을 때 놀이와 축제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지역의 문명이라든지 어느 사회의 문명하고 축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축제를 통해서 또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축제라는 거는 그 노는 행위긴 노는 행위예요. 노는 행위긴 한데 일탈을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일탈은 일상에서 탈출의 약장이에요. 일상 탈출의 약어인데 일상을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상의 파괴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어떤 행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면 뭐랑 연관이 되죠? 관광하고 똑같아요. 관광 행위랑.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느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제한된 시간 내에 무엇인가 방문하고 거기서 소비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행위, 일상으로 돌아오는 행위. 축제는 그 일상에서 이동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돼? 그걸 압축시켜놓은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가 축제가 더 많아지고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거하고 연관을 시킬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의 여행 패턴이 어떻다고 얘기했죠? 자주 가고 짧게 간다 그랬었죠. 축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짧게 가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아요. 잠도 자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물론 그것 때문에 이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인가 파티가 있고 축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한 성향이 많아진다. 지금 옛날하고 비하면 파티 문화가 많아지긴 했잖아요. 예, 일상 파괴 행위가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축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대적 차원으로 넘어오면은 무엇과 합쳐지냐면 엔터테인먼트하고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엔터테인먼트하고 합쳐진다는 표현보다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미디어라는 게 포함이 되는 거. 미디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엔터테인먼트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 축제가 개념이
이 현대적 의미에서는 엔터테인먼트죠. 그리고 지금 한국 한류 관광이나 BTS를 통한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그런 트렌드가 발생하는 것들도 결국은 미디어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어뮤즈먼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메인테인먼트, 뭐 수스테인먼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쓰고 싶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거 경희대학교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연세 많으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쓰신 건데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은 엔터테인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지속하고 결국 뭐 사람의 영역에 도달한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진정성 관련된 얘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한 그러한 여정으로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즐거움만 있어 갖고는 이 현대적 의미에서 축제가 발전된 엔터테인먼트로 보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감동과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 원형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문화에 예술, 미디어, 레저 관광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가공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식으로 현대의 축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변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걸 좀 벗어나서 훨씬 더 재미 그리고 스토리를 입혀지고 물론 제 수업 중에서 스토리텔링 수업이 뭐 2학기에 있긴 한데 뭐 그 수업 들었던 학생은 아마 이거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현대적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뭐죠? 축제라는 원형이 있었다면 그게 현대적 의미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변해가냐면은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축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재미하고 의미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면 그냥 오락물이에요. 오락물.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이 의미하고 체험만 있으면 뭐예요? 다큐가 되는 거죠. 재미만 있으면 오락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이벤트화 되어 있는 이벤트 컨텐츠가 된다 그러는 재미에다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의미가 꼭 그 재미없는 교육적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의미라는 거는 진정성 있는 그 무슨 의미예요. 내가 삶에 대해서 정말 어린 아이 때로 돌아가갖고 그 순수함을 느꼈다. 이것도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교육에 관련된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너무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너무 교육적이에요. 의미가 교육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의미가 교육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노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콘텐츠는 체험이라는 게 더 덧입혀지더라. 자, 그래서 과거에 축제라는 게 지역민들의 단합이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그 근본적인 어떠한 생각을 표출을 함으로써 가장 큰 목적은 외부인한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역 결속의 의미로서의 축제가 진행됐고 방문객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저 재미있었던 거 뭐예요? 보기만 하는 거죠. 보기만 하는 거였었다면은 현대적 의미의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걸로 넘어오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은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매력이 느껴지는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역사회에서도. 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놀이와 재미 체험은 놀이겠죠. 거기다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놀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놀이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한양대 이훈 교수님이 뭐 좀 정리해 놓은 거를 갖고 왔어요.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겠죠. 자, 근데 많은 이론 중에서 후이징가 이론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놀이는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화보다 오래된 원형이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후이징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놀이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특징이고 이 놀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그 문화가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더라.
그리고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내재적인 목적성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칼을 갖고 노는 거, 남학생들이 칼싸움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릴 때 무엇인가 학습을 하는, 그리고 남성들이 갖고 있는 공격성을 표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게 되고, 놀이를 하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 변합니다,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이 뭐 놀이를 할 때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놀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막 창의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자발적으로 하죠, 노는 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의 성과가 증진이가, 이건 결국은 다른 의미에서는 놀아야지 일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의 개념인 것 뿐이에요. 예, 개념인 것 뿐이고, 현대적으로 이제 놀이 개념을 하는 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대적 놀이 개념에서는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시스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죠. 놀이를 하면서 쌓여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분출하는 카타르시스의 그런 게 있더라라고 하고, 인지론은 정서적 측면보다는 직접 발달을 촉진시킨다. 놀이라는 건 결국 지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각성 조절 이론을 많이 씁니다. 적절한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 각성은 쉽게 해서 정신 차리는 거, 정신 차리는 거. 이게 뭐예요? 저희가 이 얘기를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각성 조절 이론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빼고 자꾸 아드레날린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그거는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딴 데 가갖고 제가 각성 조절을 할 때 적절한 각성 상태는 뭡니까?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각성 조절에서 적절한 각성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인가 내가 흥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성을 하니까 정신을 그러니까 차린다든지, 이게 어려우니까 제가 아드레날린을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경험을 하기는 힘들어요. 언제 나오죠? 놀 때 나오잖아요. 놀이할 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다는 거야. 자, 이런 거를 각성이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각성 상태를 얻고자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게 뭐예요? 즐거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왜 그래요? 각성 상태가 돼서 그래요. 예. 그 평상시에서 내가 눌려놨던 그런 게 이걸 하면서 어떻게 돼요? 릴렉스 되면서 확 업되잖아요. 업이 된다. 이거 결국은 각성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는 자체는 나에게 이러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킨다. 근데 각성 상태가 꼭 취하든지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 선배든지 아니면 후배들 수도 있는데, 채점하다 보면은 다 아드레날린이라고 막 써놔갖고, 아, 내가 그렇게 내 말이 그렇게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좁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말씀한 후이징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체가 놀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다. 제일 중요한 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을 벗어난 활동이고, 그리고 장소라는 게 격리가 돼서 한다. 놀 때는 노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일상 공간에서 놀 수 있어요. 놀지만 노는 공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진 않죠. 그래서 장소가 격리되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하루 1년 365일 놀진 않잖아요.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자, 이 놀이 개념은 지금 현대적 의미의 관광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놀이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노는 방법부터 해갖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노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것들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 노동시간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선배 때보다 줄었고 제 때보다 노동시간이 줄었습니다. 법적으로 줄여놨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직업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놀이라는 거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잘 놀아야지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현대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야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논 사람들이 잘 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놀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격리성과 한계성이라는 것들도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자발적 행위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현실을 벗어난 행위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고, 트렌드라는 것도 어떤 걸 통해서 형성된다? 놀이라는 걸 통해서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노는 걸 통해서 보통은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혼술하고
혼밥하고 결국 뭐예요? 하나의 놀이행위거든요. 자기 혼자 노는 놀이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런 놀이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비스무리한 놀이행위처럼 생겼던 F&B 쪽에, 푸드앤베버리지 쪽에 있었던 트렌드가 뭐예요? 사회적 영향도 있겠지만 그 어디요? 편의점 레시피라는 거 한동안 유행했었죠. 1, 2년 전에, 2년 전에. 지금은 좀 들어왔지만 편의점에서 싼 값으로 음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먹느냐, 하나의 놀이예요, 놀이. 편의점에서 싼 값의 제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노는 하나의 놀이입니다. 큰 의미로 치면은. 그래서 그러한 놀이가 사람들한테 뭘 갖다 준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각성을 유지시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재밌는 걸 만들고, 일단은 맛있잖아요. 그리고 싼 값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어.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비싼 걸 하려면 굉장히 제한점이 많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고 하나의 놀이가 돼요. 이런 거 해볼까 저런가. 그러면서 하나의 트렌드가 한번 만들어졌었던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엮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